그렇습니다. 어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후보였던 제게 있다. 모든 짐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렇죠. 이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16일 만에 사과한 안철수 전 대표.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모든 걸 내려놓고 갖겠다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 정계 은퇴는 아니다. 이제 이런 메시지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회견문을 낭독하면서 5차례에 걸쳐 사과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질의응답 시간에 정계 은퇴를 고려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렇죠. 당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정말 깊이 고민하겠다고만 말을 했는데요. 이 부분 안 전 대표의 발언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제가 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정말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인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보조작 사건 16일 만에 사과한 안철수 전 대표.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사과하라고 하기엔 너무 늦었잖아요 입니다. 너무 늦었잖아요. 네,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이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대선 공작 게이트라고 규정할 정도로 정말 심각하고 중대한 사건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의 제기할 분이 아무도 안 계실 것 물론이죠. 같은데요. 이 국민의당 내부에서조차 그동안 안철수 전 후보가 빨리 입장을 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예. 그런데 안 전 대표는 사건 발생 16일 동안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예. 외부 영입 1호로 자신이 직접 데려온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된 뒤에야 마치 떠밀리듯이 사과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이거 타이밍 놓친 거 아니냐란 말이 나올 그렇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자탄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민주당은 만시지탄이다. 네. 정의당은 시기와 방법이 틀렸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과의 타이밍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가장 비참한 사례가 있는데요. 누구 사례입니까?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세 번의 사과할 기회를 놓쳐서 결국 탄핵이 되지 않았습니까? 1차 대국민 담화가 이제 10월 25일 날 나왔는데. 그렇죠. 태블릿 PC가 공개되고 난 직후에 이제 1차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 이때 제대로 사과만 했어도 민심이 그렇게까지 폭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또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일도 없었을 텐데요. 왜냐하면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129명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탄핵 정족수 3분의 2를 넘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박 대통령의 그런 태도가 결국 국민의 민심에 불을 질렀고 그거에 떠밀려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탄핵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거죠. 사과는 타이밍인데 너무 늦은 건 아니냐. 첫 번째 행간.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당사자는 누구일까요? 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인터넷 SNS에서 화제가 된 안철수 전 대표의 말이 바로 당사자였습니다. 아, 당사자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네. 안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당사자에게도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죠. 그 당사자가 과연 누구냐? 왜 당사자라고 간략하게 말했느냐? 이게 설왕설래가 오갔는데요. 그렇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안 전 대표의 발언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예. 저를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번 사건으로 심적 고통을 느꼈을 당사자에게도 사과드립니다. 이 단어 당사자. 당사자 누굽니까? 누굴까요? 이 심적 고통을 느꼈던 사람들이라면 뭐 문준용 씨라든지 혹은 뭐 그 아버지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당연한 얘기죠. 제보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심적 고통을 느꼈을 문준용 씨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니 안철수 전 대표가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 말이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거. 왜 피해자를 직접 적시하지 못했을까? 차라리 그냥 속 시원하게 문재인 대통령한테 직간접적인 피해를 드려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과를 하는 거라면 김성환 씨 사과합니다 하는 것하고 저 그쪽한테 사과합니다라는 건 엄연히 다른데. 그렇죠. 어차피 하는 거였다면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었어야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당사자라는 단어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나오는 거군요. 자고로 사과의 기본 3요소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첫째, 자신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예. 둘째,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충분히 사과해야 한다. 그렇죠. 셋째,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질 건지 그 조치가 담겨 있어야 한다. 3박자입니다. 그런데요. 안철수 전 대표의 대국민 사과, 글자를 센 누리꾼이 있는데요. 띄어쓰기를 포함해서
모두 1188글자였는데 이걸 뭐 누가 글자 수를 대단하죠? 셌어요? 이번 사건으로 심적 고통을 느꼈을 당사자에게도 사과드립니다라고 한 부분 글자 수를 세보니까 고작 33자였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요. 세 번째 행간은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그만턴 안철수 측근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입니다. 어디로 갔다니요? 어제 기자회견 장면 못 보셨어요? 보셨죠? 봤죠. 그 주변에 국회의원 한 명이 있었습니까? 안철수 의원 측근이라고 불렸던 그 많은 국회의원들 다 어디로 갔을까요? 혈혈단신 혼자긴 했어요. 당내에서조차 안 전 대표 측근이라던 사람들은 회견에 콧배기도 안 보인다. 이제 와서 당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안철수 전 대표 현실 아닙니까? 맞아요. 그걸 보여준다는 건데요. 그렇죠. 측근도 다 흩어졌죠. 예. 이미 당대표도 아니죠. 예. 대선 후보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국회의원도 아니죠. 더군다나 국민의당 지지율은 지금 5%도 안 나옵니다. 이제 안 전 대표는 더 이상 내려놓을 게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예. 어제 국민의당이 정치검찰 1호 사건이라면서 검찰을 막 공격했잖아요. 예. 그런데 안 전 대표가 이제 뭐 할 수 있는 일도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할 수 있는 일은 민심을 더 정확하게 읽고 예. 더 몸을 낮추는 겁니다. 민심이 무섭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국민의당 태도 보면 예, 그걸 잘 모르는 저는 것 같아요. GH입니다. 아프시다며. 예, 어디가? 발가락. 발가락. 재판 못 나가요. 아파서. 다음에 자서전 한번 내세요. 제목 발가락이 아팠어. 좋다. 조출반 가지가지. 가지가지. 재판을 발가락으로 받는 거 아니잖아. 이거 사람이 아프다는데 참 야박하게. 아니, 아픈 건 당연히 뭐 유감이지만은 그럼 뭐 휠체어 타고 나가시면 되잖아. 꼭 그렇게까지 나가야 됩니까? 응. 아, 나가야죠. 이게 뭐 보통 재판입니까? 성실하게 받으셔야 돼요. 모르시는구나. 뭐를요? 지난 4, 5년 동안 나는 지금이 제일 성실한 거예요. 어머나.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건 인정. 거봐. 예, 여전히 특혜를 좀 받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픕니다. 아픈 거예요. 구치소에서는 그러잖아. 건강에 별 이상 없다. 몰라서 그러는 거지. 내 몸은 내가 잘 압니다. 유라 얘기는 들었죠? 아휴, 재판 출석에만 빵빵 터뜨리더라. 그러니까. 아니, 걔는 도대체 왜. 이 부회장한테도 불리하고 자기 엄마한테도 불리한 얘기를 어쩜 그렇게 막 또 막 떠드냐. 환장하겠네, 참. 아유, 역시 럭비공이야. 어디로 튈지 몰라. 내가 볼 땐 지부터 살겠다고 저러나 싶기도 하고. 근데 DH님 그 얘기도 나왔던데. 뭐요? 면세점 의혹? 면세점. 양파야? 뭐 이렇게 까도 계속 나와.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면세점 비리 이것도 저 수사해봐가지고 뇌물 혐의 관련 드러나고 그러면은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그런 가능성 열어둬야 있다. 구속기간 연장? 아유 이제 10월만 바라보고 계실 텐데 어떡하나 이거. 지금 약 올리십니까? 수고하세요. 바빴으면 가보겠습니다. 바쁘기는 무슨. 아 요즘 다 바빠. 아이, 그러지 말고 들어가서 얘기나 더 하다가요. 그 요즘 MB님 이름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들도 많이 터지고 있는데. 많이 터진 뭐해. 내 얘기 뉴스에 안 나와. 알잖아. 아, 그러니까 여기서라도 얘기를 좀. 그럴까 봐 일찍 가는 건데? 알면서 수고해요 빠빠이. 아이고 참 하여튼 아이고 문 좀 열어줘요. 어서 오세요. 예, 룸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예. 좋습니다. 예, 안전 대표님. 예. 아니 근데 여긴 어떻게? 기자회견 하려고. 그 왜 좀 더 버텨보시지. 안 되겠더라고요. 그치요. 그 어저께 여기 출연하시고 바로 그렇게 오후에 가셔서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 시간이 그렇게 돼서 어저께 여기서는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럼 예, 예. 하세요. 잔뜩 써왔네. 물도 마시고. 목이 타지. 목이 좋네요. 백반회견하겠습니다. 속초의 생선찜은 참으로 맛있었습니다. 저기요. 튜닝한 거예요. 이번 풀에 튜닝을 해. 빨리 좀 하든가 좀. 제 촉은 진짜. 절레절레. 절레절레는 또 뭐야 이게. 절레절레 모르세요? 이거 내 거 유명한 건데 짤도 많이 돌아다니는데 절레절레 이거. 여기선 보이지도 않으니까 절레절레 그만하고 그냥 해요. 저는 오늘 잠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소가 아름다우세요. 그죠? 입꼬리 이렇게 살짝 올라갈 때. 미소는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 회견 좀 할게요. 예, 하세요. 이거 다 할까요? 긴데 이거? 줄여서 해야지. 다 하고 싶습니다. 지루해.
어저께도 듣고 있는데 되게 지루해가지고. 그랬구나. 그걸 지금 또 듣기도 그렇잖아요. 예, 줄여서 해요. 그러면 어제 회견 내용 줄여서 압축해서 입장 표명을 하겠습니다. 사과드리고 반성하겠습니다. 당이 더 잘하겠습니다. 저는 자숙하겠습니다.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루해. 이게 짧게 했는데도 지루하구나.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정말 실망입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은 너무 뻔한 것 같아가지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그 뭐를 어떻게 책임질 건지도 없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원점에서 다시 돌아보겠다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거를 다 내려놓는다는 건 뭘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거봐. 당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입니다. 내려놓는다더니 모든 짐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어디로? 맛집? 아우 저기 내려놓는다 그랬다가 좀 짊어진다 그랬다가 헷갈려가지고 나는.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진짜로 모든 책임 다. 아니죠. 응? 도의적인 책임까지만. 지금까지 항상 책임져 왔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나만 못 봤나 봐. 항상 책임져 온 걸. 되게 생소하네. 이번 사건으로 심적 고통을 겪었을 당사자에게도 사과드립니다. 당사자? 예, 그 당사자 누구? 그 이름이. 당사자. 아이고. 됐죠 이제. 참. 그 네거티브 할 때는 실명으로 해놓고 사과할 땐 그렇게 하는 거구나. 질책을 달게 받을 것이고 자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궁금해서 그러는데 기자회견 왜 하는 거예요?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이상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식사라도 하고 가세요. 간을 먼저 봤는데 별로라서 그냥 안 먹겠습니다. 가야지. 여기 진짜 별로예요. 별로라면서 왜 와? 별로 없고. 노래 소개 안 하고 갈래요? 표가 대선 공작 게이트라고 규정할 정도로 정말 심각하고 중대한 사건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할 분이 아무도 안 계실 것 물론이죠. 같은데요. 이 국민의당 내부에서조차 그동안 안철수 전 후보가 빨리 입장을 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예. 그런데 안 전 대표는 사건 발생 16일 동안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예. 외부 영입 1호로 자신이 직접 데려온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된 뒤에야 마치 떠밀리듯이 사과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이거 타이밍 놓친 거 아니냐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자탄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민주당은 만시지탄이다. 네. 정의당은 시기와 방법이 틀렸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과의 타이밍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가장 비참한 사례가 있는 그렇습니다. 어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이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후보였던 제게 있다. 모든 짐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렇죠. 이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16일 만에 사과한 안철수 전 대표.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모든 걸 내려놓고 갖겠다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 정계 은퇴는 아니다. 이제 이런 메시지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회견문을 낭독하면서 5차례에 걸쳐 사과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질의응답 시간에 정계 은퇴를 고려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렇죠. 당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과는 타이밍인데 너무 늦은 건 아니냐. 첫 번째 행간.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당사자는 누구일까요? 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인터넷 SNS에서 화제가 된 안철수 전 대표의 말이 바로 당사자였습니다. 당사자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네. 안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당사자에게도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죠. 그 당사자가 과연 누구냐? 왜 당사자라고 간략하게 말했느냐? 이게 설왕설래가 오갔는데요. 그렇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안 전 대표의 발언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예. 저를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무엇인지 정말 깊이 고민하겠다고만 말을 했는데요. 이 부분 안 전 대표의 발언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제가 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정말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인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보조작 사건 16일 만에 사과한 안철수 전 대표.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사과하라고 하기엔 너무 늦었잖아요 입니다.
너무 늦었잖아요. 네,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이 민주당 추미애 대표인데요. 누구 사례입니까?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세 번의 사과할 기회를 놓쳐서 결국 탄핵이 되지 않았습니까? 1차 대국민 사과가 이제 10월 25일 날 나왔는데. 그렇죠. 태블릿 PC가 공개되고 난 직후에 이제 1차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 이때 제대로 사과만 했어도 민심이 그렇게까지 폭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또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일도 없었을 텐데요. 왜냐하면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129명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탄핵 정족수 3분의 2를 넘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박 대통령의 그런 태도가 결국 국민의 민심에 불을 질렀고 그거에 떠밀려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탄핵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